예,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월요일, 자, 저녁 방송,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네, 12월 오늘이 4일이죠. 네, 아무튼 이제 오늘 월요일인데요. 오늘 증시는 뭐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잘 끝났습니다. 뭐 어디가 이제 큰 폭으로 오르고 막 떨어지고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이제 회복되는 데는 잘 회복이 되고 있고, 또 테마도 이제 곧잘 형성이 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이제 장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12월 달에는 약간 이제 수급이 좀 빠지거든요. 예, 수급이 좀 빠지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횡한 느낌이 드는 이제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 올해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예년에 비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못 갔죠. 그죠? 고생만 하고 맨날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겪고 나니까 한마디로 이제 가야 될 때 못 갔기 때문에 원래 쉬어야 될 때 쉬지 않고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 드릴 거냐면 뭐 제대로 배워두면 평생 쓰는 눌림목 기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다라고 지금 방송 제목에 써놨는데 시황은 뭐 길게 설명할 게 없으니까 짧게만 보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눌림목 종목들이 많이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눌림목을 만드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눌림목에서 이제 눌림목을 끝내고 상승을 시작하는 것들이 꽤 보여서 그런 것들 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계속해서 이제 한동안 테마주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물론 이제 그쪽 얘기도 해드릴 거고 STO 있죠, 증권형 토큰. 네. 요게 이제 지난주부터 좀 움직일 때부터 얘기를 해드렸는데 요것도 오늘 상한가 나온 게 한 2개 이상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일단은 이제 오늘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4%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이제 플러스 0.15% 이제 상승 마감을 했죠. 근데 코스피 쪽을 보시면 뭐 크게 등락이 없죠. 등락이 없고 코스닥도 아침에 뭐 LA 저기 에코프로 BM 그 호재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깐 올라갔다 코스닥 지수 따라서 올라갔다가 뭐 플러스 유지하고 끝나긴 했는데 뭐 크게 시초가 대비 달라진 게 없죠. 그래서 그냥 조용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즉 이 모습은 뭐냐면 대형주들은 재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뭘 꼭 보셔야 되냐면 이제 미국의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그 다음에 국채금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뭐 금리를 또 올릴 수 있다, 추가 인상할 수도 있다, 뭐 그 다음에는 고금리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해서 뭐 우리나라가 크게 힘들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금리 인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금리 동결도 아니고 금리 인하. 그래서 내년 3월에 미국 FOMC 회의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을 몇 퍼센트로 보느냐? 6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 내년 3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5월 달에 미국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90% 넘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최대 1.25%까지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즉 5단계죠. 한 단계에 이제 한 단계가 0.25%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그 미 연준 의장이 좋게 얘기도 안 했는데 좋게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미 증시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분위기가 싹 바뀌었죠, 그죠?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 미국의 다우 지수예요. 여기 이제 10월 말에 저점을 찍고 쭉 올라오고 음봉이 요런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그렇게 큰 음봉도 아닌데 거의 양봉이죠, 그죠? 네, 쭉 올라오다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크게 올라갔는데요. 이게 그 미국 그냥 금요일에 얘기해드렸지만 한 번 더 얘기해드릴게요. 이게 어디예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그 지점, 즉 사상 최고가 그 근처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부럽죠, 그죠? 네. 아무튼 잘 올라왔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쪽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우지수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네? 그건 뭐예요?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작년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가 여기였는데 아니지, 정확하게 여기입니다. 네. 거기까지 다 회복을 시키고 이 정도에 머물러 있죠.
그게 뭐예요? 미국에도 대형주 위주로 올라왔고 중소형주는 아직 못 올라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대형주 장세보다는 중소형주 장세가 열릴 가능성이 훨씬 높고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중소형주를 주로 매매하는 개미들은 거의 이제 미라가 됐죠. 미라가 뭔지 아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 아무튼 이제 미국이 잘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 장세가 이제 열릴 거다. 이제 그 얘기고, 아까 금리 인하 얘기했죠, 그죠? 네.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렇죠? 사실이라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졌겠죠? 맞죠? 자, 이거 보세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하루 만에 전날 대비 마이너스 3%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게 뭐가 폭락이냐? 그 금리나 뭐 채권 가격이나 환율 이런 거는요 1% 이상 잘 오르거나 떨어지지 않아요. 물론 이제 1. 몇 % 이런 거 자주 나오는데 3% 오르거나 3% 떨어진다 그런 건 거의 안 나옵니다. 환율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루 만에 3% 폭락했다는 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테마주로 수익 많이 내시고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단타 많이 치세요. 그게 본인 스타일인데 그죠? 네. 뭐 중소형주 좋아하시면 중소형주, 개별주, 대형주, 스윙, 단기, 중기, 장기 뭐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보고 하셔야 돼요. 아무리 초단타쟁이다 그래도 이거는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엄청나게 빠졌죠, 그죠? 자, 이게 지금 어디까지 빠진 거죠? 자, 여기죠? 이게 어디예요? 네. 작년 7월, 8월. 아무튼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을 힘들고 불안하게 했던 이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 이게 전체 영향을 많이 줬는데 이제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 앞으로 금리 인하는 거 확실하게 맞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입력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마음 편안하게 하시라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마음 편안하게 단타를 치시던 뭐 스윙을 하시던 중장기를 하시던 마음대로 하시라. 이해되셨죠?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안 볼 수가 없겠죠?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자, 여기까지 시험 얘기 여기까지만 하죠. 네. 시험 얘기 10분 이상 안 넘겼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정말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느냐? 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그 생각하는 것처럼 막 엄청나게 막 세게 움직이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눌림목을 만들면서 움직이거든요. 네, 눌림목을 만들면서. 그래서 오늘은 눌림목 얘기 좀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지난주에도 사실 눌림목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죠?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제목을 안 그래도 뭐 제대로 배워두면 평생 쓰는 눌림목 기법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저한테 남아있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되죠? 네, 근데 종목들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20분 사이 그 사이에 이제 눌림목 기법 강의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핵심이니까 요것만이라도 이제 외워두시면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외워두시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은 다른 종목들한테 이제 두루두루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얘기해 볼게요. 눌림목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먼저 설명을 듣고 종목들을 쭉 보시면 이해가 더 쉽게 되실 거거든요. 자, 눌림목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누르는 거예요. 네, 누르는 구간, 그죠? 네, 그건데 이 눌림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거래량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핵심 포인트. 그 다음에 캔들을 잘 분석을 해야 되겠죠. 캔들. 근데 캔들보다는 더 중요한 게 매물대예요. 매물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캔들이니까 캔들도 조금 알아두면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과 매물대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뭐가 있을까요? 영순위. 이거 가장 처음에 썼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별표 100개 정도 하셔도 됩니다. 심리 싸움입니다. 심리.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멘탈.
멘탈이 가장 중요한데, 자, 다 끝났어요. 이게 기법 강의 어떻게 보면 끝일 수도 있어요. 1분도 안 걸린 것 같네요. 근데 이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이제 종목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를 한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자, 눌림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 그 다음에 매물대, 캔들, 제일 중요한 거는 심리싸움이다라고 했는데, 심리싸움을 잘하려면 상대방이 왜 저러는지, 왜 저렇게 난리를 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파악을 잘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래량과 매물대, 캔들 요 세 가지를 알면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심리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죠. 막연하게 참아야지 그러면 오래 못 참아요, 그죠? 네,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니까 요 세 개를 먼저 얘기를 해드린 건데, 거래량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눌림목은요,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뽑아요. 이제 시원하게 뭔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오랜만에 급등이 나오는데, 그럴 때 당연히 거래량이 늘겠죠. 근데 거래량이 늘면서 막 급등하는데 그냥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또 가고 하면 좋은데, 가다가 어딘가에서 걸리겠죠. 어디에서 걸릴까요? 매물대에서 걸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르겠죠. 그러면서 쉬거든요. 그때부터 눌림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대를 모르면 안 되겠죠. 근데 떨어지다가 어느 특정 또 매물대가 되면은 안 떨어지고 지지를 해요. 지지가 뭐예요? 버틴다는 얘기예요. 올라가다가 걸려서 떨어지면 저항 맞고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떨어지다 말고 더 이상 안 떨어지면 거기서 지지가 있다는 얘기겠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매물대가 있는 거예요. 저항 역할을 하는 매물대, 지지 역할을 하는 매물대. 우리 왜 일기예보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고기압, 저기압. 정확하게 그게 뭔지 몰라도, 뭐 여기가 이게 있어서 춥고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뭐 장마가 있고 대충 뭐 그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상식적으로. 네. 요것도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캔들. 여기에서 이제 양봉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가끔씩 어쩌다가 음봉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드물게. 이해가시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경험이 굉장히 이제 많아야 되겠죠. 네.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리싸움에서 이길지 말지, 아니면 적당히 팔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지, 아니면 그냥 버틸지, 더 살지, 물량을 줄이면서 갈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눌림목을 잘하려면 경험이 많이 필요한데, 보통 이제 너무너무 이제 쉽게 가려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이제 애가 이제 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그래서 좀 좋은데 보내고 싶어서,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 가서 이제 상담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학교가 참 좋은 게, 학부모가 이제 상담하러 오면은 교장 선생님이 직접 탁 앉으셔가지고 학부모들 몇 명, 한 두세 명 탁 해놓고, 애들도 다 이제 불러다 놓고 교장 선생님이 직접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1시간, 2시간씩. 열정이 대단하시죠?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선생님이. 그 교장 선생님이.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뭘 느꼈냐면, 이분이 상대방이 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쭉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교를 이렇게 운영하는지도 쭉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쭉 들으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교과 과정이 이렇고, 이분은 이걸 강조하시고, 앞에서 이러이런 경험이 있으시고 시행착오가 있으셔서 이렇게 가시는구나. 이거 신뢰가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말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나도 흉내를 한번 내봐야 되겠다. 네? 내가 그분처럼 내가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교육자로서 이름이 이렇게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이제 덕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죠? 네. 내가 그 교선생님만큼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도 우리 내 방송 들어주는 여기 회원분들한테 눌림목을 제대로 머릿속에 딱 내가 입력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거든요. 네. 잘 들어보세요. 어쨌든 이제 아까 이제 그런 이제 캔들과 눌림목, 거래량이나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교수님 얘기 왜 꺼냈냐면,
경험을 많이 해본 상태에서 어떤 걸 분석하면은 답이 나와요. 그리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또 학원에서도 그렇고 너무 공부를 쉽게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쉽게. 그러고 보면 이제 요즘에 주식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너무 쉽게 주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책도 요즘에 잘 안 봐요. 유튜브를 많이 보시지, 그죠? 네. 듣는 게 편하니까, 그죠? 보고 듣는 게 편하니까. 책보다는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 많이 보시는데 너무 눌림목을 아니면 이제 수익 내려고 어떤 기법을 쉽게 배우시더라고요. 눌림목도 그 중에 하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로지시스 말고 이런 건 지금 도움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상한가 한 거 중에 종목 얘기하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라고 있거든요. 이거하고 갤럭시아 SM이라고 돼 있어요. 잘 보시면 눌림목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게 눌림목이에요. 이게 눌림목이라고. 눌림목은 그냥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들었다가 누르는 거라니까요. 그러다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눌림목이 만들어졌지만 못 가고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눌림목이라는 건 뭐냐면 세력이 매집을 한 거예요. 매집을 해서 어떤 이제 계획을 가지고 딱 올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게 잘 돼가지고 빨리빨리 성과를 내는 게 있고 아니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눌림목 종목을 똑같이 이렇게 추천을 해도요. 추천을 그 사람한테 받아도 그 종목을 매수를 해도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못 견디고 파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쉽게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랑 똑같은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저도 뭐 공부할 때 이제 학창시절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풀고 막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냥 문제 풀다가 잘 안 되면은 옆에 있는 해설 정답 딱 보면서 그냥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 푸는 기계가 되는 거지. 나중에 새로운 문제가 나오거나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거나 약간 이제 유형의 다른 문제가 나오면 틀려버린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바보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주식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그래요. 눌림목이냐 아니냐. 눌림목이다. 산다. 판다. 이게 다예요. 산다 판다. 눌림목이 아니에요. 눌림목입니다. 산다 판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눌림목 매매를 1년, 2년, 3년, 10년을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잘 모르는 거예요. 종목을 뽑아서 남한테 추천하는 전문가가 되실 거 아니면 그냥 뭐 회원이나 이런 걸 계시면서 편안하게 종목 받아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거 뭐냐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게 종목이 빨리 갈 때도 있고 늦게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보유하고 있는 동안 회원들이 그 종목을 추천받은 회원들이 심리 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단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들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이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 끝까지 그 종목을 수익 내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네. 제가 원하는 건 그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많이 하면 아무리 종목을 그냥 전문가한테 추천받아서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실력이 엄청나게 늡니다. 왜? 돌아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왕에 그죠? 이왕에 힘들게 그죠? 주식하는 거 이거 주식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왕에 힘들게 하는 거 그죠? 나만의 노하우라든가 나만의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네. 아무튼 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오늘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그거예요. 네. 자, 그리고 종목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볼게요. 갤럭시 SM인데 이게 눌림목이 여기입니다. 어느 날 조용히 그죠? 계속 전저점을 깨면서 박살이 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올해 1, 2월 달에 STO 증권형 토큰 그거예요. 그냥 STO라고 할게요. 네. 그래서 그때 한번 급등했었어요. 로봇주하고 AI 관련주 많이 갈 때 덩달아서 좀 간 게 있어요. 같이 갔던 게 이제 NFT 대체 불가 토큰. 네.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 했었죠. 비트코인이 좀 올라올 거라고. 그러면은 이쪽 움직일 거라고. 근데 이제 크게 올라가니까 이제 조정을 크게 받았죠. 그죠? 그래서 다 내려왔어요. 올라간 거 다 반납하고 거래 하나도 없고 그냥 이제 완전히 그냥 휑한 거죠. 그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돈이 보이기 시작해요. 오랜만에.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보통 뭐 재료가 있어서 그냥 올라왔겠죠. 아니면 재료 없이 그냥 돈 돌아서 올라올 수도 있고. 근데 올라올 때 처음에 눌림목은 이렇게 양봉을 하나 만들어요. 대부분 양봉이고요. 한 10개 중에 1개 정도? 아니면 20개에 1개 정도는 음봉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이게 하나 나오고 대부분 어떻게 한다고요? 눌러요. 근데 어디까지 올렸다가 떨어질까요? 여기 어딘가에 매물대가 있겠죠? 자, 여기 매물대는 어디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어요. 왜냐면 주가가 충분히 떨어지고 나서 사실 여기가 바닥이었거든요. 바닥을 잡고 거래도 좀 있었죠. 네. 올라오려고 했었는데 오랜만에 욕 좀 할까요? 그 썩을 놈의 2차 전지들 때문에 끌려 내려간 거예요. 올라오다가 실패. 그쵸? 네. 올라오다가 실패한 거죠. 잠깐만요. 올라오다 실패한 거. 희마리가 없으니 그래서 또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올라오려고 했는데 2차 전지가 또 폭락하니까 덩달아 떨어진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거는 누구 때문에 그렇다? 2차 전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있었죠? 그럼 뭐예요? 여기가 매물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매물대 여기가 하단이고 여기가 매물대 상단인 거예요. 올라오다가 여기서 멈칫거리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갤럭시 SM을 어떤 분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우 나 이 종목 너무 사고 싶다. 왠지 바닥인 것 같다. 여기서 매수한 분이 이걸 알면 여기서 일단 팔겠죠. 아 눌림목인데 왜 팔아요? 눌림목이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눌림목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안 팔고 냅두면 또 끌려 내려와서 한 달, 두 달, 심하면 6개월 정도 눌러있다 다시 가요. 그러면 시간 아까우니까 일단 팔았다가 나중에 내가 다시 사야 되겠다. 그래도 되잖아요. 그분 마음이죠. 아 나 귀찮아. 나 안 팔 거야. 고. 그럼 그래도 되고. 자 올라왔다가 어떻게 돼요? 안 가고 꾹 눌러놓죠. 그죠? 네.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매물대 부딪히는 거래가 터질 때는요 거래가 정말 많이 나와요. 오랜만에. 근데 그 다음에 한 2, 3일 아니면 3, 4일 지나잖아요. 그럼 거래가 이런 식으로 확 줄어요. 어떻게? 극단적으로 줄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눌림목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아주 가장 그 핵심적인 특징인데 처음엔 거래가 터지고 한 2, 3일 지나면 거래가 극단적으로 준다 그랬죠? 자 여기 보세요. 이틀 지나니까 캔들이 요게 나와요. 거래는 요만큼이고 3일째는 요거고 거래량 요거예요. 자 얼마인지 비교를 해드릴게요. 처음에 나왔을 때 요게 자 27%까지 급등했다가 이제 19% 이제 급등 마감을 했는데 거래량은 1000만 주가 나옵니다. 1000만 주. 근데 이틀 뒤에 되니까 어때요? 주가 움직임은 거의 없죠. 마이너스 한 2% 정도 해서 끝났고요. 거래량이 얼마일까요? 49만 주. 50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비해서 2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2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이냐? 아니,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고.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거래가 그렇게 없는데 어때요? 그 이유로도 없죠. 근데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버텨요. 원래는 거래량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줄어들면 주가는 그대로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안 떨어지죠? 이상한 거죠. 네. 어떻게 이상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이게 눌림목의 특징이죠. 여기서 자 최근에 이제 그 누구예요? 그 오파스넥 같은 한동훈 테마주들이 많이 떨어졌죠. 제가 비판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비판이라기보다 걱정을 많이 했죠. 자 노후를 제가 안 좋게 본 이유가 뭐죠? 노후는 잘 보면 처음에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노후는 여기에서 이게 눌림목이 아니다라고 제가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냐면 언뜻 보면은 자 뭐예요? 양봉 나왔죠. 거래가 어마어마하죠. 고점 찍을 때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자 요게요 눌림목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죠. 주가를 띄워서 못 가게 하고 누르고 있는데 어디에서 못 가게 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 매물대. 이 매물대를 못 넘기고 그 밑에서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들었다가 놓으면서
거래량도 이렇게 줄어들면서요. 그쵸? 네, 긍정적으로 보이죠? 눌림목 같잖아. 근데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갤럭시 SM하고 노후라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극단적인 거래량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기 고점 찍을 때하고 거래량이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뭐 10% 20% 급등락이라도 있지만 여긴 캔들이 굉장히 작죠. 급등락도 없는데 거래가 무지하게 많게 그것도 꾸준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럼 뭐예요? 사고 있을 세력이 사고 있다라기보다 팔아먹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건 안 좋게 본 거예요. 이러다가 잘못하면 떨어진다. 다시 이렇게 쓱 올라오거든요. 그래도 저는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이건 언제 이제 좋게 보는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물대를 뚫는 강한 수급과 그런 이제 캔들이 나오면은 확실하게 이걸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그러겠죠. 자, 노을이 가짜 눌림목이 나와서 되게 힘들게 했는데 이제 진짜 눌림목이 나와서 방향을 바꿨다. 지금부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막 무슨 선부당처럼 그냥 딸랑딸랑 거리면서 눌림목입니다. 세력이 들어오실 겁니다. 막. 네. 그러면 이제 그건 무당이에요. 전문가가 아니고. 맞잖아요, 그죠? 네. 무당이지 그게. 그 사람은 전문가하면 안 돼요. 집 앞에다가 저기 무당들처럼 이제 깃발이나 하나 꽂아놓고 그죠? 손님 받아야지. 응?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집 앞에다 깃발 안 꼽아놓고 이제 유튜브를 하잖아요. 이제 유튜브로 무당짓들. 무당한테 잡혀가시면 큰일 납니다. 전문가들 중에도 실력 있는 분들 많아요. 뭐 하필이면 무당한테 가더라고. 무당들은 보통 이제 화려한 걸 되게 좋아하죠. 교회 가보세요. 화려한 게 있나? 없지. 근데 무당집 가보세요. 알록달록 그냥 어우 네, 정신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튼 이렇게 오나봐요. 아무튼 네. 무당 얘기 그만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습니다. 네. 이건 눌림목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거래가 늘어나잖아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무슨 짓을 하려고 막 이러면서 부담스럽죠. 자, 갤럭시 SM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차트지 이걸로 바꾸죠. 눌림목이죠. 그리고 잘 보세요. 이건 제가 추천하거나 그렇게 언급을 한 적은 없어요. 야, 이거 오늘 공부하시라고 얘기를 한 건데 아무튼 그렇게 들었다 놨다 해놓고 한 2, 3주 시간을 보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다시 살짝 뭐가 들어오죠. 그러다가 상한가 나면서 뽑습니다. 시원하게. 이게 눌림목이었던 거예요. 근데 갤럭시 SM은 좀 편하게 간 거예요. 왜냐면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눌림목을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누가 대장이에요? 그렇죠. 갤럭시 SM이 아니라 갤럭시 머니트리가 대장이었던 거예요. 여기는 상한가 하나 뽑고 눌림목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아까 갤럭시 SM은 처음에 딱 올라왔다가 양봉 하나 나오고 바로 들어갔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최대한 더 띄었어요.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데 급등 전에 한 번 더 단기 눌림목이 또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STO 관련된 이제 좋은 재료가 나오니까 밀어붙인 거예요. 가자 이러면서. 근데 올라오다가 여기서 눌렀잖아요. 다 꺾으면서 여기가 어디죠? 어디겠어요? 네. 앞전 매물대 눈에 보이죠? 여기가 뭐였어요? 올해 초에 그 STO 관련주들 급등했을 때 그때 고점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한테 아유 물려 계시니라고 고생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제 본전에 왔는데 본전에 팔아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물량 뺏은 다음에 간 거예요. 근데 여기도 거래량이 어때요? 거래량은 간단해요. 주가가 들었다 놓죠? 거래량도 똑같이 들었다 놉니다. 그리고 급등 전에 시장이 좋아지면 급등 전에 한번 올라왔잖아요. 여기 급등 전에 이런 식으로 한번 살짝 거래가 또 보입니다. 그래요. 요거는 이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눌림목이 끝나고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뭔가 STO가 K 옵션이라고 있어요. 자, K 옵션은 자 보세요. 네, 자 퀴즈예요. 이제 퀴즈.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생각은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들었다 놨고 들었다 놓고 들었다 놨죠. 제가 보기엔 3번 들었다 놨거든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보이죠? 네. 그러면 이 중에서 잠시만요.
들었다 놨고 들었다 놨고 들었다 놨고. 이 중에서 눌림목이 아닌 거 하나만 찾아보세요. 응? 어디가 눌림목이 아닐까요? 여기다 번호 찍으셔도 좋고 안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어떤 게 눌림목이 아닐까요? 어딜까요? 네, 1번입니다. 1번이 눌림목이 아닙니다. 왜죠? 아까 제가 눌림목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랬죠? 거래량이라 그랬잖아요. 거래량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눌림목 아니에요 그냥. 아니 들었다가 놨잖아요. 네, 그냥 낙폭에 따른 자율 반등.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요거는 찍으세요. 이해되셨어요? 거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낙폭에 따른 자율 반등이라니까. 이해가셨죠? 오케이. 네. 네. 재밌죠? 들을 땐 재밌는데 막상 실전 매매 하려고 하면 머리 아파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죠? 해야지. 보세요. 아우 박살내 났잖아. 네? 박살내 났잖아요, 그죠? 이게 뭐야 이게? 제가 충청도 사람도 아닌데 이럴 때는 가끔씩 충청도 사투리가 나와요. 네. 저희 집에는 충청도 유전자가 없습니다. 충청도 분들이 되게 점잖으시고요. 좋은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집안에 충청도의 피가 흐르진 않는데 답답할 땐 충청도 사투리가 나와요. 네. 어쨌든 그죠? 거리 없잖아요. 낙폭에 따른 아주 소심한 자율 반등, 그쵸? 네. 그 다음에 그러면 K 옥션만 있느냐? 아니죠. 서울 옥션. 서울 옥션은요. 네. 눈치채셨죠? 들었다 놨는데 거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거래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들었다가 놓은 거 요것도 눌림목이에요. 하루짜리 눌림목. 아까 K 옥션 있죠? 아까 3번이 눌림목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3번 눌림목입니다. 이게 눌림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눌림목이 맞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이 친구잖아요, 이 친구. 이 친구가 갈 때 뒤에 갤럭시아 SM, K 옥션, 서울 옥션한테 다 영향을 준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들었다 놨다 이건 눌림목이 맞고요. 이거 앞에 거는 1번은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러면 다른 거 볼까요? 메가임디. 자, 메가임디 제가 교육주 얘기할 때 많이 했었죠. 자, 이 중에 눌림목이 아닌 거를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눌림목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에서 들었다 놨다 한 거를 보면서 이게 눌림목인가 아닌가 그러면 헷갈리거든요. 왜냐면 아니 들었다 놓은 거야? 들었다 놨죠? 근데 여기 보니까 들었다 놨고 그러면 눌림목이 이건가? 이해가시죠? 들었다 놨고 그 다음 또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눌림목이야? 얘도 쳐야 돼? 안 쳐야 돼? 막 헷갈린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 이게 저만의 노하우인데 아니 뭐 노하우를 할 것도 없어요. 네. 밑에 거래량 보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보면 단순하거든요. 캔들을 보면 복잡하고 그러니까 요령이죠, 요령. 네, 이걸 보면 되는데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방금 제가 얘기를 했죠. 하나, 둘, 셋, 넷 이랬다고. 그러면 이 중에서 눌림목이 아닌 건 누굴까요? 자, 들었다 놨다 했죠, 그죠? 오늘 주가는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로. 자, 이것도 한번 뭐 여기다가 채팅창에 뭐 찍으시든지 아니면 뭐 혼자서 머릿속에 찍으시든지. 자, 눌림목이 누가 아닐까요? 왜 자꾸 이런 거 물어보냐고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장 선생님 그분이 그러셨다고. 편안하게 그죠? 네, 답안지 보면서 문제를 풀면은 실력이 안 는다고. 잠깐이나마 네, 머리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셔야 돼요. 눌림목이 뭐가 아닐까요? 헷갈리시죠? 슬슬 짜증이 나실 수도 있어요. 재미있으실 수도 있고. 정답은 4번입니다. 왜 이렇게 4번이라고 그럴까요? 차트를 요렇게 솔직히 요렇게만 놓고 보면 몰라요. 아니 비슷비슷한데? 그죠? 근데 크게 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놓고 볼까요? 4번에서 터진 거래량이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고점 찍을 때 나온 거래량보다 많죠? 올라오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떨어졌죠. 그때 나온 거래량이랑 그보다 더 많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년 전에 그 일자리 관련주로 교육주 상한가가 되고 갔을 때 그때 우두머리가 이 친구였거든요. 그때 거래량이랑 똑같네요. 그러면 네 번째에 나온 이거는 눌림 무게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한번 뽑은 겁니다. 대량 거래가 나왔고 시세가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눌림목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강력한 호재가 나오면 갈 수도 있죠. 근데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에 이런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을 때 이만큼 상승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무슨 재료가 나와서 막 급등했을 때 이만큼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자 이만큼 올라왔죠. 세 개를 붙여볼게요. 거의 비슷하죠? 그럼 뭐예요? 얘는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거래도 터질 만큼 터졌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올해 초에 이제 여기가 바닥이었거든요. 그때 고점이 여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요만큼 떨어졌죠. 올라오려고 했는데 욕 한 번만 더 할게요. 그 썩을 놈의 2차 전지들 때문에 아니 메가임디가 뭔 잘못을 했어요? 뭔 잘못을 했냐고 메가임디가 2차 전지한테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죠? 네. 끌려 내려왔잖아요. 얼마나 나 불쌍히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우리 방 종목도 아닌데 뭐 한 거예요? 구덩이를 메꾼 거예요. 그쵸? 그럼 뭐예요? 올 만큼 올라온 거죠. 시세 분출을 했다는 뜻이에요. 시세 분출을 하고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눌림목의 시작이 아니라 그냥 조정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메가임디 4번은 아까 1, 2, 3, 4 중에 4번은 눌림목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요것도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 요거까지만 찍어주시면 돼요. 더 이상 귀찮게 안 할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휴대폰으로 차트 보지 마세요. 휴대폰으로 차트를 보면 실력이 하나도 안 늘어요. 늘 수가 없죠. 어떻게 늘어? 보이질 않는데. 귀찮다고 저기 컴퓨터 크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컴퓨터 크기 킥이 이제 귀찮다고 휴대폰으로 막 차트 보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데이터가 많은데 굉장히 좁은 것만 보고서 판단한단 말이죠. 이런 거는 여기서 사면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아까 전제 조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호재가 나오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자 똑같은 교육주인데요. 이거 보시죠. 비상교육. 비상교육은 이건 제가 알아서 혼자서 얘기할게요. 요것도 눌림목이고요. 요것도 눌림목이고요. 요것도 눌림목이에요. 뭔 소리냐? 이거는 하루짜리 눌림목이고요. 요것도 하루짜리 눌림목이에요. 실제로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잘라내고 딱 요만큼만 눌림목입니다. 왜? 셋째 날 여기 첫째 날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가 많죠. 근데 그 다음에 어때요? 거래가 없죠. 없는데도 안 떨어지고 버티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 일단 차트만 보고 봐도 차트만 놓고 봐도 눌림목입니다. 눌림목이네? 근데 이게 뭐예요? 원래 메가임대하고 이제 비상교육이 똑같은 교육주였는데 비상교육이 언제부터 급등을 했죠? 말 그대로 이제 비상이라는 게 날아오르다 그 뜻이잖아요. 그죠? 회사 이름 정말 잘 지었어요. 비상교육. 근데 이제 이게 뭐 때문에 이게 갑자기 돈이 확 들어왔죠? 자, 잘 보세요. 똑같아요. 아까 메가임대랑. 아니 비상교육도 옛날에 여기 21년도에 이게 고점 찍었던 게 그때 윤석열 정책주 중에서 대장 중에 하나였거든요. 교육 관련주 중에서. 그리고 올해 6월달에 한번 들었다 놓을 때 그때도 거래가 많았고 그때 고점과 동일한 거래가 터지면서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러면 아까 메가임대랑 똑같은 논리로 따지면 아니 얘도 구덩이를 메꿨고 그냥 얼추 보니까 끝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끝난 거 맞죠, 그죠? 맞잖아요. 아까 그 논리로 메가임대 논리로 따지면 그런데 잘 보세요. 재료가 바뀌었거든요. 뭘로 바뀌어요? 한동훈 이민 정책 수혜주로 외국인들 한국 교육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일하러 들어오면 한국어를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 한다잖아요, 그죠? 이게 갑자기 뭘로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좀 비실비실했어요.
이게 눌림목이 아니라는 건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런 거. 근데 비실비실했는데 재료가 바뀌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눌림목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재료가 추가됐잖아요. 제가 아까 메가임드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눌림목이 아니다. 다만 다른 재료가 들어오거나 바뀌면 센 게 하나 나오면 갈 수도 있다. 비상교육은 그게 된 거예요. 이러고 있잖아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보면 돼요. 매우 긍정적입니다. 만약에 누가 여기서 샀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는 안 샀어요. 우리 방에서는 안 샀어요. 딴 거 살 거예요, 우리는. 딴 거 살 거니까 이 얘기를 하지. 그죠? 우리 방에서 이거 살 거 같으면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네. 우리 회원들 종목 절대로 노출 안 시키는데. 네. 자, 매수했어요. 근데 이만큼 떨어져도 이거는 뭐예요? 홀딩. 손절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눌림목이 약간 옆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고, 아까 갤럭시와 머니트리처럼 살짝 더 들었다가 눌렀다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바로 눌렀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누구만? 세력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맞출 필요가 없어요. 맞잖아요. 눌림목이라는 게 추가 상승 나와서 이렇게 떨궜다 갈 수도 있고, 추가 상승 안 나오고 옆으로 고무줄 당기듯이 쭉 당기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눌렀다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맘이다? 세력맘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샀는데 떨어져서 4,000원대 들어온다? 그러면 아주 세게 누르는구나. 그래, 더 눌러라 그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올라가 주면 너무 고맙죠. 그렇죠? 세력한테 너무 고맙죠. 네. 근데 눌러줘도 고마운 거예요. 왜? 개미들을 털어내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얘기하는 거 까먹지 마세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종목을 원티드랩이라고, 저것도 이민정책 관련주죠. 네. 어때요? 원티드랩? 눌림목이죠. 단순하잖아요. 상한가 하나 딱 나오고, 한동훈 이민정책 얘기 나왔을 때 딱 나오고 바로 그냥 횡보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좀 문제가 뭐냐,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문제죠. 근데 구덩이도 메꿨거든요, 얼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눌림목이 그 전에 뭐 나온 게 없어요. 이게 문제고. 자, 종목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5분밖에 안 남았네요. 빨리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인스웨이브 시스템, 이게 뭐예요? 신규 상장주인데 이것도 저기죠, 한동훈 이민정책 관련주. 근데 이게 뭐예요? 또 눌림목이에요. 한동훈 테마주가 다 눌림목이에요. 다 그냥 거의 다 눌림목이에요. 아닌 거는 누구? 노을 오파스맨. 그 다음에 태양금속 가지고 지금 말이 많죠, 그죠? 저도 금요일에 얘기 한번 해드렸고. 네. 태양금속 우선주는 우선주 이상 급등 현상 때문에 상한가 오늘 똑같죠, 3개. 그런데 태양금속 본주는 이제 못 따라가고 운봉 맞았죠. 이건 눌림목이 아니죠. 앞에 보세요. 눌림목이 있나요? 없잖아요. 있냐고요? 없잖아요. 여기는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올라가 눌림목처럼 이제 들었다 놓는 게 아니죠. 왜? 거래 없잖아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그때 DTNC로 DTNC 막 기타 등등등의 종목들이 급등할 때 못 따라가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낙오된 거예요. 네, 우리 옛날에 막 그 뭐야, 아프리카 관련된 다큐멘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뭐야, 그 동물의 세계인가 뭔지 막 이제부터 생각이 안 나다 갑자기. 네. 여기 보면은 왜 낙오되는 그 짐승들 있잖아요. 사슴떼에서 보면 낙오되면 꼭 사자밥이 되죠, 그죠? 네. 낙오된 건 아니까. 근데 낙오됐었는데 태양금속 우선주가 상한가 가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뽑은 거예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눌림목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게 거래가 무지하게 터졌거든요. 무지하게 터졌어요. 이 거래량 나오면은 항상 고점이었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얘기죠. 근데 이 거래량이 나오면 항상 꼭지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 이걸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가면 다행이에요. 이 종목을 저주하는 게 아니니까 가면 다행인데 현재 눌림목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앞에 눌림목도 없었고.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방에서 이제 한동훈 테마주로 수익 내고 판 게 핑거죠. 오늘 급등했거든요. 핑거가 이게 저희 방에서 여기서 사놨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티는 별로 안 나는데 여기서 누가 들어왔었어요. 세력이 들어왔었다니까. 해봐야지 그랬는데 그 또 세 번째 여기인데요. 그 썩을 놈의 2차 전지들 때문에 끌려 내려왔잖아요. 핑거랑 2차 전지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죠? 피해자예요, 피해자.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다시
살짝 거래량 보니까 눌림목이 맞죠? 여기는 자율반등이 아니잖아요. 거래가 실려서 올라왔다고. 눌림목이었어요. 아, 이제 뭘 하려나 보다. 기다렸더니 자, 어쨌든 우리 방에서 이번에 수익을 많이 내고 팔았죠. 근데 여기서 다 팔았어요. 왜 팔았을까요? 눌림목이 진행된다기보다 부동이 다음에 걷고 대량 거래가 터졌으니 일단 철수. 왜? 눌림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수는 있는데 눌림목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차라리 이거 팔아서 딴 데 가자. 후발주자 많으니까 딴 데로 이사 갔어요. 저희 방에 이제 이게 한동안 이제 쉴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매도세를 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20% 넘게 급등했고요. 아까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어요. 그럼 제가 실수했나요? 아니죠. 실수한 게 아니죠. 왜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냐고요? 이게 그 핑거하고 DTNC하고 같이 움직였잖아요. 태평양물산도 같이 움직였고, 근데 태평양물산은 저기 뭐야, 손정민이 그거 보세요. 그 저기 뭐야, 뭐 시간에서 하락했잖아요. 네. CB 물량 나와서 그래요. 네네. 네, 핑거는 뭐냐면 이게 DTNC로보다 못했잖아요. 여기까지 얘기가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네. 더해드리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요. DTNC로는 떨어지진 않죠. 태평양물산은 악재 나왔잖아요. CB 물량. 그래서 좀 떨어진 거고. 그것 때문에. 근데 핑거는 뭐냐면 급등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연초에 급등했던 적이 있죠. 뭘까요? STO. 새로운 재료가 붙어버리니까 여기서 뽑은 거예요. 그 재료가 나오기 시작한 건 여기, 반영된 건 여기서부터.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눌림목 아까 얘기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아주 기초적인 매물대, 거래량, 캔들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갤럭시 SM 보여드리면서 요거는 눌림목이 아니다, 자율 반등이었다 쭉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대장이었고 그 뒤에 눌림목 영향을 다 받아서 K옥션이랑 서울옥션 같은 차트가 만들어졌고 나중에 핑거도 나온 거죠. 그리고 메가MD는 아니다. 이거는 대량 거래고 뽑을 만큼 뽑은 거기 때문에 이건 눌림목이 아니다. 근데 비상교육은 비슷해 보이는데 이건 눌림목이다. 쭉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해를 다 하셨으면은 다행이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해를 다 못하셨다? 녹화 남겨놨으니까 한 번 더 보세요. 더 보시고 그 다음에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런 좀 이건 고급 강의예요. 네. 되게 쉽게 얘기를 해드렸죠, 그죠? 이런 강의를 해드리면 후유증이 뭐냐면 맨날 내 종목 좀 봐달래요. 내 종목 좀 봐달라. 이것도 눌림목이냐 아니냐 계속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후유증이 뭐냐? 또 모든 종목을 다 이거 눌림목 아니야? 이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응? 그러지 마시라고. 아, 내가 좋은 걸 하나 배웠으니까 내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이렇게 한번 내가 적용을 시켜봐야 되겠다. 그러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모든 걸 다 눌림목이라고 이제 보기 시작하시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일 아침부터 바로 이거를 이제 실전 매매에 적용을 하세요. 바로 돈 버는데 쓰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거 아직까지 본인들 게 아니잖아. 네? 오늘 겨우 이해하신 거예요. 겨우. 그죠? 네. 근데 이걸 내일부터 매매에 바로 쓰신다? 네, 큰일 납니다. 네. 운전면허로 따지면 아직 필기시험도 못 붙었는데 바로 저기 그냥 일반 자동차도 아니고 탱크 장갑차 끌고 나가겠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집에 돌아오실 수 있겠어요? 아니죠. 큰 사고 나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이제 녹화도 남겨놨으니까 한 두세 번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고 종목을 한번 제가 얘기한 종목을 갖고서 자꾸 보세요. 그게 익숙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을 분석을 하시려고 하면은 보여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이제 아무튼 지금은 이 오늘 강의를 한 이유가 뭐냐면 눌림목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또 수익 내시는데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한동훈 테마주 매집 좀 더 해놓으세요. 특히 여기 우리 문자반 회원분들 마찬가지고, 네. 그 지금 우리 방 종목 중에 최근에 추천 나간 땡땡땡 C 수혜주가 있죠, 그죠? 오늘 나간 거 말고, 오늘 나간 거는 시간에서 급등했어요. 네, 그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급등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매집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말고 지난주 목요일날 나갔던 거 있잖아요. 네, 땡땡땡 C 수혜주. 네. 그거는 오늘 세력이 매집한 걸로 보여요. 우리 문자반 회원들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 문자반이건 라이브건 이거 빨리 찍어주세요. 저는 끝내게 한 명이라도 찍으시면 돼요. 이해가세요?
오늘 추천당한 거 말고 지난주 목요일쯤 추천당한 거. 오케이 찍어주셨네. 오케이. 문자트 보시면 종목 얘기 여기서 못하겠고, 그거 이제 제 방송 끝나거든 가서 보시면 오늘 그게 분차트에서 매집한 거예요. 아주 잘 해놨거든요. 네. 아침부터 민 다음에 끝날 때 싹 감 올려놨잖아요. 네. 장중에 털은 거예요. 먼지 털듯이 털은 거라니까. 네. 그래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더 하고 싶어요 진짜. 근데 지금 방송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 뒤에 또 우리 김 실장님, 이분도 실력자세요. 네. 굉장히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인데, 오늘 지금 뭐 하신다고 하더라? 여기 오늘 저는 눌림목 강의했는데 오늘 이분이 그거 하신대요. 잠깐만요. 유튜브 쪽으로 보여드릴까요? 뭐냐, 우선주 종목들하고요. 우선주 이제 급등락이 있었죠. 그거랑 페리엄, 그 다음에 오늘 요소수혜주 급등했습니다. 요소하고 한동훈 테마주 쭉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보세요. 오늘 저는 테마주 얘기를 기법 강의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테마주 얘기 많이 못했으니까 이분 강의 들으시면은 돈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제가 적극 추천하는 전문가, 유일한 전문가입니다. 적극 추천하는 유일한 전문가. 굉장히 잘하세요. 네. 방송도 잘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추운 겨울밤인데 아무튼 건강하게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요.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 방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12월 달 한 달 너무 고민들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주식들 하시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편안한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